어르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두부를 챙겨 드셨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건강을 지키려고 정성껏 챙겨 드신 그 두부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함께 드시는 음식입니다. 오늘 저는 두부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특히 3번째 상극 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분들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자연치유와 신장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본 전문가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평생 정성껏 챙겨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을 때입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저는 전문가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소중한 가족이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부를 식탁에 올리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소변에 거품이 일거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콩팥이 여러분께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나 77대, 여러분의 콩팥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50년이나 60년을 쓴 낡은 정수기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채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필터가 깨끗한 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콩팥 필터, 즉 사구체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와 똑같이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병원 진료실에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과 보통 몇 분이나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기껏해야 3분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짜게 드시지 마세요. 또는 단백질을 조심하세요라는 뻔한 말만 짧게 듣고 한가득 약봉지를 받아오시는 것이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토록 중요한 식사 궁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그 불편한 이유를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 시스템은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음식을 올바르게 챙겨 드셔서 병원에 오지 않게 되는 예방의 길은 사실 그들에게 큰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방보다는 투석이나 수술 같은 고가의 처치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생명과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정성껏 드신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소중한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처절한 억울함을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깊은 한숨과 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콩팥 건강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드시는 소박한 밥상 하나로 콩팥을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지혜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병원의 상업적인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 보내는 진실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지식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줄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문을 끝까지 열어보시겠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병원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이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그리고 70대
어르신들의 콩팥은 젊었을 때의 그 싱싱한 상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50년 아니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채 매일같이 사용해온 낡은 정수기 필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찌든 필터가 깨끗한 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르신의 콩팥 필터, 즉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사구체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 미세한 그물망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다 보니 이 그물망이 낡고 헐거워지거나 혹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콩팥의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젊었을 때와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영양 만점인 음식도 낡아버린 어르신의 콩팥 필터에게는 처리하기 너무나 버거운 오물이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필터가 이미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무거운 단백질과 나트륨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필터는 터져버리거나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가락이 뻣뻣해서 잘 쥐어지지 않거나 얼굴과 발등이 부어있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근처를 꾹 눌렀을 때 피부가 금방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평소보다 유독 거품이 많이 일고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콩팥 필터인 사구체에 구멍이 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새어나가면 근육은 빠지고 몸은 점점 기운이 없어지며 결국 면역력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두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이미 약해진 콩팥 필터를 가진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구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낡은 정수기 필터는 새로 갈아 끼우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단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식사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음식들이 어르신의 이 소중한 콩팥 필터를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숨어 있는 콩팥의 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먹을 때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상극 음식에 대해 집중해 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를 망가뜨리는 구체적인 주범들을 하나씩 밝혀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초록빛 파입니다. 눈을 감고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하얀 순두부찌개나 된장찌개 위에 송송 썰어 얹은 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맛에 풍미를 더해주는 아주 익숙한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르신들의 밥상에서 이 익숙한 장면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파는 혈액순환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파가 두부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두부를 챙겨 드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부 속에 가득 들어있는 칼슘으로 약해진 뼈를 채우고 골다공증을 막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파에는 인과 유황 그리고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부의 칼슘이 뼈로 가는 길목을 딱 막아서서 칼슘을 빼앗아 몸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귀한 칼슘을 파가 훔쳐서 변기 속으로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뼈에서 억지로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갑자기 늘어난 칼슘을 걸러내느라 이미 낡고 지친 어르신의 콩팥 필터는
또다시 밤새도록 혹독한 과로를 해야만 합니다. 뼈는 뼈대로 약해지고 콩팥은 콩팥대로 늙어가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0이 넘으면 뼈는 곧 생명입니다. 한번 약해진 뼈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칼슘을 맥기니파에게 조용히 빼앗기고 있다면 아무리 두부를 열심히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 세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매일 두부를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할 때마다 뼈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저도 이유를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평소 식사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끼니 두부찌개나 두부조림 위에 파를 듬뿍 얹어 드시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정성껏 챙겨 드신 두부의 칼슘이 고스란히 도둑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허탈함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소중한 뼈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노후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뼈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오늘부터 두부와 파를 함께 먹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다짐이자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밥상의 대명사라고 믿고 계신 바로 그 채소입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현미밥에 담백하게 졸인 두부, 그리고 비타민이 가득하다는 시금치나물이 아니십니까? 만약 이 그림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르신께 정말 중요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 건강해 보이는 밥상이 어르신의 콩팥 안에서 날카로운 돌을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옥살산, 즉 수산이라는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두부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 드시면 아주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우리 몸속 위장 안에서 만나는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칼슘과 옥살산이 결합하면 물에도 녹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결석, 즉 돌의 정체입니다.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이 결정체가 어르신의 콩팥 안에서 미세한 혈관들을 긁고 쌓이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작은 결석 성분들을 소변으로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어르신의 콩팥 필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낡아진 사구체 사이사이에 이 날카로운 결석들이 끼어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콩팥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은 젊은 사람에 비해 수산, 칼슘, 결석이 생길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미세한 돌들이 콩팥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산통에 비유될 만큼 극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72 새 이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건강을 철저히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끓여 드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신다고 자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안에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요관이 막혀 콩팥이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원장님, 저는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억울해하셨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근대나 비트, 그리고 샐러리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들도 두부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괜찮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데치면 옥살산이 꽤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어르신께는 남아있는 적은 양의 옥살산조차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를 피하시고 시금치를 드시는 날에는 두부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두부와 시금치를 한 그릇에 넣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기억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두부와 시금치를 절대 함께 드시지 않겠다고 어르신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는 것입니다.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차가운 수술대에서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두부의 날과 시금치의 날은
달력에서 따로따로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하고 충격적인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목숨처럼 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의 콩팥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는 고기도 끊으셨고 김치도 줄이셨으며 찌개도 멀리 하셨습니다. 오직 몸에 좋다는 두부만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병원을 찾아오신 그 어르신의 혈압은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고 다리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콩팥 수치는 이미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었죠. 그 어르신은 가슴을 치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맹물에 삶은 두부만 먹었는데 왜 제 몸이 이 모양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식사 방법을 자세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두부가 너무 싱거우니까 파와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양념 간장을 식탁에 두고 두부를 그 간장에 푹 담갔다가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부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매끄럽고 하얘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펀지처럼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스펀지 같은 두부를 간장에 찍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수만 개의 작은 구멍들이 간장의 소금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겉으로는 하얀 두부를 드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금을 가득 머금은 소금 폭탄을 씹어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낡아버린 콩팥 필터에게 나트륨은 쥐약과도 같습니다.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은 주변의 물을 닥치는 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압이 터질 듯이 올라갑니다. 수압이 너무 강하면 수도관이 터지는 것처럼 어르신의 연약한 콩팥 사구체가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다가 결국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두부 옆에 있는 간장 종지를 반드시 치워주십시오. 고혈압과 당뇨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콩팥을 살리고 혈압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댓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그 치명적인 간장 종지를 반드시 치우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엄숙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여전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싱겁게 드세요 라고만 말할 뿐 두부가 소금을 빨아들이는 이 무서운 기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 정도의 나트륨조차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눈가가 붓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이미 콩팥이 나트륨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보내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간장에 절인 두부를 드신다면 결국 콩팥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상극 음식만 피해도 어르신의 콩팥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르게 먹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콩팥이 가장 편안해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사도 요리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법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팩을 뜯자마자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장에서 두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과 보존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의 콩팥에게는 이 미세한 성분들조차 걸러내야 할 고통스러운 짐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두부 세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을 독상에서 보약상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서 제가 두부 옆에 있는 간장 종지를 당장 치우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간장만 치운다고 해서 여러분의 콩팥이 100% 안전해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오는 그 하얀 두부 팩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콩팥의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두부팩을 뜯자마자 물만 대충 버리고 바로 찌개에 넣거나 생으로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낡아버린 여러분의 콩팥 필터에 화학 오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두부를 생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콩물을 끓일 때 생기는 거품을 강제로 없애기 위해 소포제를 넣고 액체 상태인 콩물을 단단한 두부로 빠르게 굳히기 위해 화학 응고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마트 진열대에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하려고 살균제나 보존료가 섞인 충진수에 담가 포장합니다. 젊고 튼튼한 콩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미세한 화학 물질쯤은 가볍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어르신들의 콩팥 필터는 이미 구멍이 헐거워지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걸러내기 힘든 화학 첨가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사구체의 미세한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콩팥의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두부를 많이 드세요 라고만 하지 이런 세세한 세척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음식을 통해 스스로 건강해지는 비결보다 병이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 더 큰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식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마법의 2분 세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여주십시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통째로 넣고 딱 2분 동안만 데쳐내는 것입니다. 이 짧은 2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기적을 만듭니다. 뜨거운 열기가 두부 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그 안에 갇혀있던 응고제와 소포제, 그리고 각종 보존료 성분을 80% 이상 밖으로 녹여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뜨거운 물에 삶으면 찌든 때가 쏙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데쳐낸 두부를 즉시 꺼내어 찬물에 담가 10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 속에 남아있던 미세한 나트륨과 칼륨 성분까지 물속으로 빠져나가 콩팥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결점 상태가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10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두부는 짠맛과 특유의 약품 냄새가 사라지고 콩 본연의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식감 또한 훨씬 탱글탱글해져서 요리할 때 쉽게 부서지지 않으니 보기에도 좋고 맛도 일품인 진짜 보약 두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제 나쁜 독소는 모두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끗해진 두부에게 어떤 최고의 짝꿍을 만나게 해줘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어르신의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 기적의 조합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정화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나쁜 독소는 모두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화된 두부에게 어떤 최고의 짝꿍을 만나게 해줘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어르신의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 기적의 조합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미역입니다. 어르신들 생신날 아침에 끓여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랑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미역국에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시면 어르신의 콩팥에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약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포닌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조금씩 몸 밖으로 밀어낸다는 점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온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줄어들어 콩팥이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이때 요오드의 황제인 미역과 다시마가 등장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가 두부 때문에 빠져나간 자리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어 갑상선을 보호하고 콩팥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역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의 능력입니다. 이 알긴산은 콩팥 필터에 달라붙어 있는 미세한 중금속과 노폐물들을 마치 자석처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초기와 중기 환자의 신장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 세바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신 후 단백질이 두려워 두부조차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걷기조차 힘드셨죠. 저는 어르신께 일주일에 3번 소고기 없는 두부 미역국을 권해드렸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데쳐둔 두부를 넣고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여 심심하게 끓여내는 것입니다. 2달 뒤 검사에서 박 어르신의 수치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두부 미역국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고 하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비싼 보약살 돈으로 마트에서 1,000원짜리 미역 한 팩과 두부 한 모를 사오십시오. 그 소박한 한 그릇이 어르신의 콩팥을 씻어내고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어르신들 콩팥이 나빠질까봐 고기를 끊으셨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끊은 뒤로 오히려 기력이 더 없어지고 몸이 더 붓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기를 끊어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콩팥을 사방에서 단단히 지지해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사라지면 콩팥은 홀로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키고 뼈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마도 있습니다. 바로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 D는 두부의 칼슘을 뼛속으로 실어 나르는 훌륭한 운반책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 단백질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채워주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콩팥세포의 산화를 막고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서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미리 데쳐둔 두부를 으깨어 넣은 뒤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볶아주십시오. 소화가 너무나 잘 되어 위장에 부담이 없고 다음날 아침 넘치는 기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지금 당장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해독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해독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의 몸속 독소를 비워내고 건강한 세포로 채우겠다는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기적의 조합은 생들기름과 통깨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0세 이상훈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5번 이상 깨어나야 했습니다. 늘 피로에 시달리셨죠. 그런 어르신께 제가 드린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식탁 위에서 간장 종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생들기름 한 병과 볶은 통깨를 올려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따끈하게 데친 두부 위에 황금빛 들기름을 한 숟가락 가득 뿌리고 고소한 통깨를 듬뿍 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콩팥에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낼까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의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급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녹슨 수도관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콩팥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됩니다. 함께 뿌린 통깨 속의 아연과 세사민 성분은 콩팥세포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열을 가하지 않은 생들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을 센 불에 볶거나 끓이면 오메가3이 파괴되어 오히려 해로운 성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데친 두부 위에 날 것으로 뿌려서 드십시오. 이상훈 어르신은 이렇게 드신 지 딱 3개월 만에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야간요 문제가 밥상 위 양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나쁜 소금을 치우고 그 자리에 혈관을 살리는 좋은 기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부엌에 들기름이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 두부 위에 딱 한 숟가락만 뿌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되돌릴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딱 3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콩팥을 파괴하는 독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내일부터 두부를 드실 때 그 위에 송송 썬 파를 얹지 마십시오. 식탁 위에 함께 올라와 있던 시금치나물은 다른 끼니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혈압을 터뜨리는 그 치명적인 간장 종지를 식탁 위에서 완전히 퇴출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씻어내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마법의 2분, 그리고 10분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마트에서 사온 두부를 끓는 물에 2분 동안 데치고 찬물에 10분 동안 담가두는 이 짧은 과정이 공장에서 묻어온 화학 첨가물과 과도한 나트륨을 80% 이상 제거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은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를 대신해서 밖에서 미리 청소를 해주는 아주 소중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깨끗해진 두부에게 최고의 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요오드와 알긴산이 가득한 미역을 넣어 콩팥의 중금속을 씻어내고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달걀을 곁들여 근육을 지키고 염증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황금빛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듬뿍 뿌려 굳어가는 콩팥 혈관에 부드러운 윤활유를 부어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 냉장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단계만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정직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기적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힘은 의사의 처방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든 숟가락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와 파가 만나면 귀한 칼슘을 도둑맞습니다. 두부와 시금치가 만나면 여러분의 콩팥 안에 날카로운 돌이 쌓입니다. 그리고 두부와 간장이 만나면 낡은 콩팥 필터가 소금물에 조용히 절여져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두부가 미역을 만나면 콩팥의 독소가 시원하게 씻겨나갑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만나면 빠져나가던 근육이 살아나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들기름과 통깨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6가지 생명의 약속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화려한 병원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박한 밥상 위, 숟가락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은 이미 무너진 몸을 고치는 곳이지만 여러분의 부엌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성전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지식은 실천이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식탁 위에서 그 치명적인 간장 종지를 치우고 들기름병을 꺼내는 그 작은 실천을 꼭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살리고 남은 인생의 질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싼 보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이미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소중한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내 2발로 당당하게 걷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손주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살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소중한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2글자는 저에게 더 진실된 정보를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는 가장 뜨거운 신호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약해 밤잠을 설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친구나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고 평생 투석의 고통에서 구해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성 가득한 정보로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병원 걱정 없이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